법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를 바꾼다. 박주미 송채경화의 법 바리바리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21 송채경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 읽어주는 남자 박주민입니다. 네, 의원님. 어릴 때 꿈이 뭐였나요? 아주 어렸을 때는 저는 커서 이제 장사를 하고 싶었어요. 장사, 사업. 네. 돈 버는데 소질이 있다고 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좀 약간 어릴 때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신 건가요? 뭐 특별히 뭐 용돈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주 가난한 집은 아니었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어떤 시기였냐면 장난감이 그 당시 없었잖아요. 막 졸라서 장난감을 하나 얻으면 조금 갖고 놀다가 그걸 친구한테 빌려줘요. 네. 돈을 받습니다. 하루에 얼마 막 이렇게. 네,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또 새 장난감을 삽니다. 또 빌려줍니다. 와, 사업수단이 굉장히 대단하셨네요. 아주 뭐 지독한 놈이었어요. 네. 그럼 뭐 이 얘기하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대본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네. 네, 보면 오늘 또 나와주신 게스트분께서 성함 때문에 떠오르스밖에 없는 이 단어, 미스코리아. 아, 별명이 네. 왠지 이분은 미스코리아였을 것 같은. 네. 그래서 예전, 지금 미스코리아가 없죠. 사실 없는데 거의 미스코리아 없는데. 있어요. 지금도 있나요? 있어요. 아니,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거의 없는 건 뭐예요? 아,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거의 갖지 않아가지고. 신만 뽑고 안 뽑아. 이한이 이런 분들 다 미스코리아 출신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귀한이 씨는 또 다 기억하시네요? 아니, 어제 오늘 계속 검색 순위 항상 위에 올라가 계시던데? 아, 그러시군요. 이한이. 그래서 미스코리아 저 어릴 때 많이 보던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진선미 의원님 처음 뵀을 때 딱 그 생각이 났어요. 진선미. 미스코리아 하면 또 진선미잖아요. 제 이름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너무 상투적이신데. 작가님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작가님. 너무 자주 됐네. 네, 좀 더불어민주당의 색다를 줄 알았더니. 이 상투적인 대변에서 제 꿈을 물어본 거예요? 저 대본에 이렇게 꿈이 있어요. 혹시 미스코리아가 아니시? 송채경화 기자는 별명이 동맥경화였나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전 이거 보고 아까 뒷목 잡는 줄 알았어요. 네. 할까 말까 저 엄청 망설였는데. 작가님이 지금 병화 중이에요. 네. 네, 아무튼 정식 소개해드리자면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님 나와주셨고요. 네, 방송인, 반갑습니다. 네, 방송인 곽현아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 많이 들으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아유, 힘들었어요. 뭐 정숙현이냐. 허학추, 막 이렇게 농담하고. 아, 그때 애들이. 당시에? 그렇죠. 네. 어릴 때는. 그러니까 이게 반대하면. 못 알아듣는. 네네. 네, 심지어 여기 작가님께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미스코리아는 아니고 의정코리아 진이다. 아니, 굉장히 작가님이 팬이시라고. 이게 뭔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 의원님 팬이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의정코리아. 제가 진작 나올 걸 그랬어요. 그 진선미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실 법안이 이른바 몰카 예방법이라는 법인데 그거와 관련된 법안이 총 3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직 발의가 안 된 법안이긴 한데 먼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그다음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거는 이제 이미 발의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곧 11월에 제정하실 예정이신 위장형 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3가지가 관련된 법안인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그 몰카에 대한 많은 분들의 그 불안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여성이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남성들보다 엄청 높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다가 지난번에 소라넷 네. 그러니까 몰카가 이렇게 만연하게 된 배경은 결국 그것이 유통하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소라넷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이트에서 그게 유통이 됐던 건데 그게 폐쇄가 됐잖아요. 네, 이제 의원님도 그러면서 그래. 더 기대가 많아지신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 몰카에 대한 이렇게 우려나 이런 거를 자꾸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좀 약간 사명감 같은 게 막 생기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최근에는 뭐 그런 몰카도 있지만 또 리벤지 포르노라고. 은밀한 동영상을 불법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따른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죽을까 생각도 해봤었어요. 지난 5년간 개인의 성행위 영상을 특정 사이트에서 삭제해달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건수는 7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몰카는 약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렇게 설치해놓고 찍는 거라면 연인 사이에 찍었다가 나중에 그걸 유포한다든지 이런 것도. 근데 연인 사이에 찍는 것도 보니까 뭐 동의를 받고 찍는 경우도 있지만 또 연인 사이인데도 몰래 찍는 경우도 몰래도 있더라고요. 찍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법을 만든 건 공중화장실 그거는 사실은 되게 미약하죠. 그러니까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좀 점검해달라라는 내용이어서 그리고 이제 그 리벤지 포르노 그것과 관련된 법을 이제 저희가 낸 건데 거기 그 성폭력에 관한 특례법 규정이 좀 애매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동의를 받지 않고 찍은 영상을 이렇게 유통시키면 벌을 받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로 사이가 너무 좋아서 본인들이 뭔가 자극을 받기 위해서 동의하에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영상을 찍은 것을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복수심으로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올리면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합의해서 찍었지 않냐? 합의해서 찍었다는 이유로.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합의해서 찍었지만 영상을 유포시키는 거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법에 약간의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법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박주민 의원님 네? 법사위잖아요. 네, 법사위요. 예, 이거 왜 동의 안 지켜지고 계신 거예요? 지난해 6월에 발의했어요. 문제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법안 논의가 참 잘 안 돼요, 법사위에서는. 그러죠. 네. 그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 자체를 또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네. 의미 때문에 그런 거죠, 의원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사안의 심각성 자체를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거나 사람들로부터 좀 이렇게 포르노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되는 그 우려를 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디지털 범죄라든가 맞아요. 아예 성범죄라고 규명을 하자. 찍힌 이런 얘기를 하는 여성은 거죠. 내가 포르노 배우냐. 그렇죠. 왜 포르노라고 부르냐. 그렇죠. 나는 그냥 촬영을 당했을 뿐인데. 그런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리벤지라는 단어 자체도 뭔가 복수심이라는 거니까 뭔가 여성이 잘못했으니까 뭐 복수를 당한다는 그렇죠. 느낌, 네. 부정적인 느낌 그런 네. 것도 좀 약간 들어있는 것 네,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실제로 이거는 명명백백한 성범죄인데 그것을 마치 약간 유희적인 느낌이 난다거나 말씀하신 대로 이 여성에게 약간의 책임이 가는 느낌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한테는 또 이게 각인이 잘 되니까 자꾸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것도 좀 의도적으로 바꿔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공중 화장실이요. 우리 뭐 지하철에 있는 화장실 이런 거 말고 우리 뭐 가게 같은 거 이용할 때도 그 큰 건물 안에는 공공 화장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식당 화장실이라든지. 네, 그런 데는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도 다 법에, 이 법에. 그렇죠. 저 의원님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한정적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꼭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뭐 찍힌 부분이 어떤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동의는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내 동의 없이 유포가 됐다면 그것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법안인가요? 연인이 아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합의, 동의하에 뭐 찍은 영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본인에게 뭔가 그런 수치심, 성적 수치심이나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인 경우에 동의 없이 그런 거를 유포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사실 제가 이번에 소송을 하면서 형사 고소를 했던 부분이 이 법률로 제가 그때 고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걸로 고소를 하는 게 좀, 이게 적절치 않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리벤지 포르노에 관련된 이런 법안인데, 왜 하느냐. 그래서 법정에서도 실제로 그 상대 측, 피고인 측 변호사님이 그렇게 판사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꼭 연인 사이가 아니어도 수많은 인간관계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촬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배포는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문제가 되는 건 도대체 어떤 법안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느냐. 네. 이렇게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인 것 같네요. 더 리벤지 포르노라는 표현이.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관계가 핵심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찍은 영상을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걸 유포시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고 그렇죠. 작년 9월에 발의하셔서 현재는 법사위에 와 있다. 그렇죠. 그 법의 내용은 자기가 동의해서 찍은 영상이라 할지라도 유포 시에 또다시 동의를 구하지 않을 경우에 무조건 처벌이 되는. 그렇죠. 이렇게 핵심은 바로 그건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찍은 영상이어도. 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저도 화장실 갈 때 요즘 좀 체크를 합니다. 이제 특히 공중 화장실 갈 때
구멍 없나? 뭐 이렇게. 네, 맞아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특히 굉장히 무서워요. 요즘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뭔가 좀 이상한 흔적 있다 그러면 다른 칸 가고 이렇게 되던데, 야, 이 몰카 찍는 카메라가 정말 너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못 잡아내겠더라고요. 뭔지도 모르겠고. 네. 찾는다고 몰카 아니에요? 하더라도. 여기 지금 몰카 3개나 있는데요, 뺐지? 몰카 아닙니까? 이거예요. 아, 그래요? 여기 몰카 있어요. 몰카가 있다고요? 그럼요. 이건 공개된 카메라고. 네, 공개된 카메라밖에 안 보이는데. 그럴 리가. 네. 아니, 오늘 우리 브로치 세 차고 분 오신 게 혹시 몰카 좀 반짝이지 않아요? 리액션을 위해서. 이겁니다. 오, 세상에. 네. 어떻게 날 이것 찍고 때문에 있었네. 깜짝 놀라신 건데, 이거 네. 보세요. 카메라. 무섭죠? 이거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더라고요. 꼭 무슨 제가 광고하는 느낌이어서 사실 홈쇼핑. 기분이 별로인데. 빨리 기분이 별로입니다. 근데 이게 물통으로 생각하지 어떻게 카메라라고 그럼요. 생각해요? 나는 더 웃겼던 거는 이제 제가 상상을 못하죠. 구매를 안 한 거라서 근데 세상에 이게 물을 먹을 수도 있어요. 네. 어머나. 네. 정말요? 아이고. 야, 그러면 더욱더 의심을 안 그죠, 하게 그죠. 되네요. 제가 물을 먹고 이거 먹었다니까요. 딱 놓고 뭐 얘기 좀 해보자.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 웃긴 게 이게 종이잖아요. 네. 이게 종이라서 이게 해질면 또 쓰라고 이 종이가 한 10장이 아, 진짜요? 10장이 같이 와. 그거 충격이다. 충격이죠. 이거 네. 새로 한 거예요. 와. 이렇게 자꾸 만지니까 이게 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바꿔서 종이로 붙일 수 있게. 그런 서비스까지. 네, 서비스까지. 신기하다, 정말. 이게 가격도 되게 뭐 비싸지 않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거랑 제가 네. 또 하나 가져왔는데 세 개. 오늘 뭐 가게 차리셨습니까? 그 가게 차렸습니다. 가셨어요. 이제 이게 그때 히트친 건데 이거를 위원장님 책상에 딱 놨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걸로 촬영한 영상을 이제 그 경찰청장님이 저는 당한 적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당하셨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이걸로 찍은 사진을 저희가 이렇게 보여줬고. 청장님은 이 몰래카메라 피해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없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이 현장에 설치한 위장형 카메라를 통해서 청장님 쪽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위원장님 옆에 있는 탁상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살짝 올려놨더니 아무도 모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모텔 같은 데도 이런 식이 얹어서 얼마나 시계라고 있어요. 생각하죠. 그렇죠. 술 마시면서 막 맥주병에 이렇게 설치해놓고 술자리 다 내가 놓고 갈 괜찮다, 거야. 괜찮다. 맞아요. 술자리에서 제일 구박받는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뭐, 나 너 다 찍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 완전 너무 싫어요. 완전 싫죠. 술 취한 다음에 제일 무서운 거 뭔지 알아요? 괜찮아, 너? 왜냐면 어젯밤 아주 잘 놀더라. 이러면서. 어젯밤 점점점? 미치거든요. 이거 쨌는데. 그러면서. 맞아요. 그죠? 근데 짜고 칠 때가 더 무서워요. 선배들 왔으면 선배들이 짜고 치고, 짜고 다. 막 어제 먹이고. 너 저 장난 아니었다. 아무도 얘기 안 해. 아니죠. 도대체 무슨 일 있었는데. 야, 너 장난 아니야. 아니었어. 아니야. 모르는 게 나아. 그러니까 막 등 뒤에 땀방울 막 이만한 거 막. 저 예전에 그런 일도 겪었어요. 술 먹고 술을 되게 많이 마셨는데 친구가 남자애가 갑자기 너 어제 기억나니? 나한테 고백했잖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진심으로 생각해봤어요. 내가 그랬나? 근데 전혀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정색하고 내가 아무리 술 취했어도 그럴 일은 없었을 것 같아. 근데 걔가 어떻게 알았지? 말이야. 진짜 무서워. 또 뭐 하나 들고 오셨는데. 이거는 이제 많이들 이건 아시더라고요. 차키. 차키. 아니요, 그래도 저는 깜짝 같아요. 아, 진짜. 네. 차키. 그리고 또, 이야, 참.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한 5년간 신모델이 153종인가? 뭐 그렇게 나오는데요. 해마다 창조경제, 창조경제도 여기서만 창조가 일어났어. 뭐 나사못 뭐 이런 나사못,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옷걸이? 우리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아무리 우리가 살펴본다고 해도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사못 이런 걸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화장실에 가방걸이 같은 거에 뭐 있으면 알 수 없는 그림에 거고. 이렇게 살짝 붙어 있거나. 아니, 놀랍다. 저런 몰카가 설치되어 있던 걸 점검하는 기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시리즈로 사실 준비해서 국감에서 또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 탐지기도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등록제가 필요하다 사전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게 두 가지 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렌즈형도 있고 전파 탐지기처럼 하는 게 있는데 문제는 렌즈는
이게 수직으로 그게 눈이 맞아야 된대요, 눈이 서로. 그래야만 감지를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단속을 해봤거든요? 단속 건수가 몇 개나 될지 아세요? 아니, 어디를 점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면 화장실이나 뭐 여러 군데를 몰래카메라를 단속을 해봤는데, 단속 건수가 0건이에요, 0건. 거의 단속이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탐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형태 탐지기로 다 해도 0건. 다 해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렌즈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100만 원이 넘어서 제가 못 가져왔어요. 이건 3개 사도 10만 원인데. 의정 활동비가 부족하시다. 그렇습니다. 진짜. 나도 박지민 의원처럼 완판으로. 근데 그 탐지기는 하나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전파는 주변에 전파를 이렇게 방출하는 기계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매일 핸드폰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법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지자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공중화장실 점검하라는 건데 그럼 법의 실효성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효성을 효과를 맞추기가. 근데 이제 어쨌든 좀 화장실 자체는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직접 눈으로 가서 체크를 하면 훨씬 좀 찾아내기는 쉽죠. 그러니까 또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특화된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그렇죠. 통상적으로 선례들을 이렇게 알 테니까. 아니, 이번에 국감도 화제가 됐었던 게 사실은 저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모른 척 했을 뿐인데. 훌륭한 진행자들이신데. 따로 또 화제가 됐었던 게 EMP, 휴대용 EMP 기계예요. 전자파를 강하게 팍 발산해가지고 주변의 전자기기를 마비시키는 거를 또 심상정 의원님이 들고 나와서 시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심상정 의원은 아닌 것 같은데. 손바닥 크기의 EMP 충격기를 스마트폰에 대고 작동하자 금방 휴대전화가 먹통이 됐습니다. 북한 EMP 공격의 위험성을 직접 보여준 겁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보셨죠? 화면이 그냥 꺼져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맞박인 줄. 근데 그러면 그런 탐지가 안 되면 그런 거 약간 한 평 정도 공간에서 갑자기 딱 터뜨려가지고 몇 분 정도는 다. 그러면 이거 어떨까요? 그 화장실 안에 화장실 안에 우리 위생 변기에 종이 커버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복면 커버. 아니면 커튼처럼 내려와. 복면이 이렇게 아니, 굉장히 그래서 복면을 이제 화장실 안에 보낼 수 있도록 물에 녹는 재질로 너무 기발해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현실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복면가한 거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일단 얼굴만 가려지면서. 요새 보니까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자 화장실에도 몰카가 몰카를 설치하다가 잡힌 또 사례가 나왔더라고요. 동서울 터미널 남자 화장실에. 저도 SNS에서 그걸 보고 관련된 글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아니 동서울 터미널 남자 화장실 괴담 이런 식으로 이제 퍼지는데 이제 왜 이렇게 남자를 찍었나 이랬더니 이제 그걸로 또 이제 음란 행위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남자분들이 형제복전 때도 맞아요. 우리 한종선 씨가 또 그런 성폭력 피해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몰래카메라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 거죠. 피해자가 누구의 성별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 경찰청장님을 그렇게 안타깝게 속인 것도 몰카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내가 그 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맞아요. 경찰들도 자신있게 자기는 당한 적 없다. 근데 이 몰카에 대한 기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범죄 건수도 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경찰청 통계에서 보면 특히 성폭력 범죄,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전이 2006년에는 3.6%였는데 2015년에는 24.9%로 늘었고 또 범죄 건수도 보면 한
건 정도에서 2006년도에 한 작년에는 5,000건, 5,185건 이렇게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너무 심하게 증가했는데. 네, 그래서 이 피해자들도 굉장히 늘고 있고 또 그만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나쁜 장난감을 주면 또 그게 막 습관이 되고 그게 퍼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호기심을 계속 자극하게 만들고 그거를 구현하기가 되게 쉬운 환경이 노출돼 있으니까 그냥 멀쩡한 사람도 그렇게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호기심으로. 네. 그래서 더 이제 지금의 환경이 되게 문제인데 정작 그렇게 실현을 해보는 사람은 그냥 호기심이나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당한 사람은 진짜 이 조회 건수 막 이런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인생이 거의 파탄이 나는 거.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진짜. 근데 이와 관련해서 또 굉장히 좀 무서웠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이고. 요즘에는 그 인터넷 뭐 장례 업체 뭐 약간 이런 이름으로 동영상을 삭제해주고 댓글을 지어주고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내 동영상 지어달라 해서 업체에서 맡아서 다 삭제를 하고 저 삭제했습니다. 삭제했습니다 하고 딱 전화를 드렸더니 그 피해자분이 자살하셨다. 뭐 이런 너무 고통이 심하다는 이런 얘기겠죠. 정말로.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렵겠죠. 아유, 그럼요. 네. 참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여기에서 좀 덧붙여서 좀 지울 수 있는 것까지도 좀 약간 또 강제적으로 좀 조항이 들어가게끔. 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종합대책을 마련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본인이 찾아다니면서 다 그런 거 청소해야 되고 이런 거를 뭐 완전히 그렇게 바꿔내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삭제하는데 뭐 비용이나 이런 것도 좀 지원하고 그런 제도들을 조금씩 더 재정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처벌 수위가 또 새로 내신 법안에서 더 높아졌다라는 부분도 있던데.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또 내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동의해서 촬영한 거를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한번 작년에 내셨고, 근데 올해 들어서 또 한 번 내셨어요. 똑같은 법명에. 발의한 법안을 보면은 이제 카메라를 설치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상습적으로 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형량의 2분의 1을 더 가중시키도록 한. 이번에 뭐 여성 변호사에서 2011년부터 5년간 그 이제 어느 처벌 정도를 받는가 이런 거를 뭐 확인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뭐 몇십 프로가 다 벌금형. 그러니까 굉장히 미약한 거죠. 네, 여기 보니까 68%가 벌금형, 징역형은 9%밖에 없다. 굉장히 좀 화제가 됐을 거예요. 판사 중에 한 분이. 맞아요. 지하철에서 여성 다리를. 근데 그분이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분이 또 성범죄 관련된 재판이 또 담당하고 계신다고. 성범죄까지는 모르겠는데 형사 재판을 담당하고 있대요. 지금 판사도 여전히 재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그렇죠. 이게 직업적 특성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대기 발령이라도 좀 하고 뭘 해줘야 되는 건데. 적어도 형사 재판은 못 하게 해야죠. 형사 좀 이런 비슷한 사건도 그럼 자기가 재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들어오겠죠. 그럴 수 있어요. 문제네요. 진짜. 그 벌금 액수도 단 5배 정도 올려놓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게 다른 범죄와도 양형의 어떤 균형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뭐 변호사 할 때는 변호사여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막 일방적으로 처벌만 막 강하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잡히나 이런 고민들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강하게 올리는 것도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한계까지 열심히 좀 처벌을 해보려고 법안을 좀 만들었죠. 그리고 또 중요한 법안이 곧 발의하실 법안 있는데 몰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이 될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사후 규제, 뭐 처벌하고, 뭐 조심하고, 뭐 다시 단속하고 이러는 것보다
보다 더 효과 있는 건 좀 사전 규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이거 3개 사는 거 너무 쉬웠거든요. 네. 그리고 이 금액도 이거 합쳐서 10만 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마치 이거를 제가 홍보하는 것 같아서 너무 이제 속상한데 이제 그런 것처럼 뭐 사이트 안에 들어가면 뭐 온라인으로도 막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안에 한 개의 제대로 된 경고 문구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어요. 막 그럼요. 손쉽게. 네, 손쉽게. 그래서 뭐 신분증검사 이런 것도 그런 없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 아이러니한 게 이거랑 나란히 옆에 탐지기 광고를 같이 팔아요. 참여 방패인가요? 참여 방패예요. 모순이라고? 모순. 이 탐지기는 닫아볼 수 있습니다. 절대 걸리지 않는 진짜 그런 거예요. 가게 버젓이 그렇게 놓고 팔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뭐 어떡하실 겁니까? 이렇게 이제 경찰 쪽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탐지기를 좀 비싸지만 아까 막 100만 원 이거 조금 더 많이 좀 구비를 해서 더 막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실제로 그걸로 단속 건수가 0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광범위한 곳에 다 퍼져 있는 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낼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좀 등록제로,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적어도 사업체에서 도대체 이게 어떤 유형으로, 어떤 취지로 몇 개나, 뭐 이게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네. 몇 개가 만들어져서 몇 개가 어디에 팔렸고 어디에 설치됐을지 아무도 이게 없어요. 아예 전수조사가. 그래서 최소한 어떤 종류의 카메라가 어떤 취지로 얼마만큼 팔렸는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관리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조업체들을 좀 소비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조업체도 그렇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소비자에 대해서도 뭔가 등록제나 신분이나 뭐 이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실제로 오래전부터 이런 의견들은 나왔지만, 자꾸만 이제 거부되고 있죠. 거부됐던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구글 뭐 이런 거 뭐 안경에 구글글라스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로 뭔가 변화시켜서 산업이 발전하는 그런 가능성을 제약한다. 이런, 그게 제일 세요. 근데 구글 글라스는 누구나 다 인지할 수 있잖아. 저 사람이 그걸 착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몰래카메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얹혀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그 몰래카메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그러니까 다 모아지지 않아서 도대체 어디까지, 어느 범주까지 이걸 변형 카메라라고 해서 등록의 대상으로 볼 수 있나, 이런 것도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법안에 그 몰래카메라의 정의는 뭐라고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장형 카메라라는 용어를 써보고 있어요. 네. 다른 사람이 촬영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게 할 목적으로 통상적인 카메라와 달리 외관을 일상생활용품이나 주변 생활 환경 등으로 변형한 카메라를 말한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만들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아예 대통령님이 그 몰카에 대한 것을 대책을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강하게 하셨고 그래서 실제로 종합 대책을 만들어서 아주 준비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법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예전에는 관심조차 없었거든요. 근데 관심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이렇게 있다고 해도 처벌 자체를 하려면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조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처벌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개념들이나 법안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상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이 법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법이 처음으로 이제 이 법이 되게 입법을 하려고 한 계기부터가 이제 시민들이 법안을 이제 제정하기를 청원을 했다. 약간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청원을 한 건가요? 네, 국회 안에 그 바깥에 그 시민단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국회의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국회 톡톡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안이 몰카에 대한 게 역대 최다 청원 수, 18,000.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민들도 원하고 또 정부에서도 의지가 강하고 또 의원님이 또 법안 발의 준비 중이시니까 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물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네, 진짜. 일단 작년에 발의하신 그거는 어떻게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 뭐 특별히 어려운 또는 논쟁이 있는 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안심사 소위 열리면은 어떻게든 제가 입에 개거품을 물죠. 거기 위험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위험한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동의하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만약에 반대하면 좀 약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 같은데. 왜 반대하시는 거지? 이러면서 좀.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묶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 법안들을 심사하다 보니까 항상 후순위로 좀 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제가 가서 이렇게 아무래도 앉아있을까 보면 뒷좌석에 가가지고. 꼭 이런 몰카 한번 가지고 가서. 그럴까 이렇게 당해보시라고. 화장실에도 좀 놓고. 지금 본인이십니다. 이러면서. 네,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저기 여드름 나 있고 저런 이거 보는데 당신입니다. 요 방송을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법안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이 뭔가의 그런 심각한 범죄들을 막아낸다는 게 참 부족하거든요. 오히려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은 매번 뭐 반복적이지만 모든 범죄가 다시 돌아가지만 이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그 과정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서 이게 누군가의 인생을 철저히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범죄라는 사실을 좀 본인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자각하게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법저법 코너에서는 역시 진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소매점 담배 진열 판매 금지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법안인지 짧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편의점 이런 데 가면 딱 진열대 앞에 계산대에 가보면 담배가 쫙 진열이 돼 있잖아요. 네. 등 뒤로. 등 뒤로. 네. 그렇죠. 네, 그분의 등 뒤로. 그래서 우리가 딱 가면 제일 먼저 직면하는 게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담배에 대한 욕구를 얻게 된다는 거거든요. 청소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네. 정식 법안명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법률 개정안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 영업소에 담배를 전시 진열하지 못하게 하는 법인데요. 네. 이 편의점에 가면 진짜 그 매대를 지키신 분 등 뒤로 담배가 쫙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면 이곳에 좀 높은 곳에 자기네들 담배를 좀 놔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편의점에 줍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에 따라서 그 정도로 효과가 좋아요. 그 의식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그 노출되는 담배 진열된 담배에 노출되는 그 청소년들의 의식 조사를 했는데 진짜 거의 80몇 %가 피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건데 어린이 총회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네,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런 좋은 게 있군요. 네, 벌써 2016년이 13회니까 13년 동안 누군가는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국회처럼 만들어가지고 뭐 의장도 뽑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들끼리 전국에서 다 신청해 와요. 그래가지고 본인들끼리 되게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그 결의안 같은 거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게 문제 있다라고 해서 결의안 안에 담겨 있던 것을 우리가 이걸 법안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편의점 같은 데 가면 느끼는 거죠. 저게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온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법안을 만들려고 하면 이제 유사한 나라의 뭐 입법례 같은 걸 살펴보잖아요. 근데 외국 선진국은 되게 많아요. 이런 법을 규제되는 거. 진열하지 못하게 하는 진열하지 나라군요. 못하게. 그래서 그 뭐 효과가 한 2% 3% 낮아진다는 결과들도 나와 있고요. 거의 58개국이 이미 이 법을 시행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나라가 하고 있네요. 근데 이미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는 법안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법안을 내시니까 담배를 파는 이 소매점에서 그럼 우리 어떻게 먹고 살라 그러냐 이러면서 거기에다가 지금 보니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물게 된다. 이런 법안 내용이라서 굉장히 좀 반발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좀 연락 많이 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그것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한테 항의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참 그게 쉽지가 않은데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WHO의 그 담배 규제 기본 협약 국가예요. 그래서 그 국가 안에 벌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8개국이 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실제 전화 와가지고 그렇게 전화하세요.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이제 담배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이제 이런 법안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라고 알리고 소매업 쪽에 진선미 의원실 항의 좀 해라.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요청을 하도록 만드는 움직임도 있었다는 얘기군요. 아니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담배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잖아요. 그럼 사실 국가 쪽에서 하는 우리나라 국산 담배 쪽은 아닐 테고 외산 담배 쪽 회사에서 주로 그렇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우리 집 나라도 그렇다는 소문에 의하면 학교 근처에 그 소매점들에 노출돼 있는 업소 2,000개가 넘어요. 그래서 그러면 학교 근처에 있는 소매점이라도 해보는 거. 그런 거라도 지금 저희가 한번 해볼까. 단계별로 조금 일단 지금은 너무 검토하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담배값 올렸잖아요. 올리면서도 이제 혐오 그림 도입은 좀 늦어지고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약간 이중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서 그렇죠. 실제로 이제 담배세 인상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내세우셨던 이유가 이제 금연이거든요. 건강.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 가급적이면 금연을 이렇게 권장해야 된다. 이런 이제 취지로 그렇게 한 건데 실제로는 담배도 굉장히 대기업인 거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그런 판매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저도 담배 관련된 법안을 하나 발의해놨는데요. 담배 성분 공개하는 법안을 해놨는데 그것도 몇 차례 시도했는데 안 됐던 건데 제가 이번에 발의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 저는 전자담배 성분 좀 공개 좀 낱낱이 이번에 권련형 담배가 굉장히 큰 유행인데 이 변형된 담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사람들 인식이 이건 건강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야.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많이 바꾸는 근데 분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 발암 물질이 더 많이 흡수가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예를 잘 드는 의원님이 조홍천 의원님인데 조홍천 의원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생리대도 성분 공개하는데 이건 직접 혈액에 들어가는 성분인데 왜 이건 공개 안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네요. 근데 이 법안도 역시 통과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뭐 논의가 좀 되는 것 같으면 또 안 되고 또 그러더라고요. 이 법안 관련해서도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시다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면 안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는 분들께 뭔가 벌금도 물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작 아이들이 제일 먼저 노출되는 게 그 애기들부터 과자 사러 가고 뭐 사러 가고 하는 그 현장에 아주 화려하게 쫙 진열되어 있는 이걸로 아이들을 현혹하고 있는 이 모순된 상황을 한 번쯤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우리 법과 사회를 바꾼다. 시민 바리바리 코너인데요. 시청자분들 의견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하나를 좀 선정해가지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전북 완주군에서 임민수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조혈 모세포 기증을 하고자 할 때 직장에서 제대로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혈 모세포 기증이라는 것은 백혈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자신과 유전 형질이 일치하는 사람의 골수 조혈 모세포를 기증 이식하는 건데요. 그 유전 형질이 같은 사람을 찾는 것은 하늘 별 따기처럼 어렵죠. 그런데 또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이제 먼저는 가족의 반대, 이제 이거는 가족을 잘 설득하면 되는 일인데 두 번째는 이제 직장인의 경우에는 휴가를 내주지 않아가지고 결국 기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현재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조혈 모세포 은행 측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어서 그 사기업의 경우에는 무시해도 그만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전해주시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조혈 모세포 기증 시에 법적 휴가 보장 법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왜 이 휴가를 보장해 줘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분이 내가 너무 기증을 하고 싶어요. 조혈모세포를 기증을 하려고 딱 했는데 이 날짜까지 딱 했어.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이날 중요한 일이 생겼어. 김대리 가지마! 딱 이랬는데 중요한 건 맞춘 그날에 이분은 이식을 받기 위해서 면역력을 제로로 만들어놔야 된다고. 수술을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날 제때 이식을 받지 못하면 이분은 환자분은 또 굉장히 좀 치명적인 또 그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배려를 해주기가 또 쉽지 않으니까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하여튼 장기 기증이나 이런 기증이 필요한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증만 받으면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제도가 정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에도 이러려고 우리 아들 장기 기증했냐. 그 보도 보셨잖아요. 장기 기증을 한 아들의 그걸 다 하고 그냥 인수해가라고. 그게 좀 잘못돼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 또 절차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의사가 있어도 신청을 제대로 못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다 그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네요. 좀 전반적으로 정비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요. 근데 이게 사례의 그 수가 얼마나 되나 궁금하기도 하네요. 한번 좀 전수조사를 해서 이거를 입법으로 만들어야 하는 게 참 슬프기도 하다. 그죠? 당연히. 회사에서 좀 배려해줄 수 있는 공중 그걸로 해주는 게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인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신 인민수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의견을 주신 분께 상품을 드리겠다라고 했더니 글이 쏟아지고 있다. 쏟아지고 있는 거 맞나요? 네. 대답이 약간 늦네요. 그래서 근데요. 아직까지도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올리면 상품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또 푸짐한 상품을 지금 준비를 또 했습니다. 봤는데 하얀 물보라라는 책인데요. 이 환경을 위한, 어린이를 위한 또 어른들도 감동적인 동화책입니다. 한강에 나타난 돌고래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슬퍼서 이 눈물이 나는 이 동화책이라고 합니다. 한강의 생태에 대한 좋은 지식도 전해준다고 하니까요. 아이들에게 좋은 책 선물하기 또 고민되시는 분들 하얀 물보라 한번 읽어보시고 또 나는 법안도 남기면서 선물로 받겠다 하신 분은 페이스북 게시판 어디죠? 박주민 송채경의 법 바리바리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페이지에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함과 주소, 전화번호도 꼭 남겨주셔야지 안 그러면 제가 가집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의정 코리아진 진선미 의원님, 항상 웃음을 주시는 우리 곽현아님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박주민 송채경화의 법 바리바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탐지가 안 되면 그런 거 약간 한 평 정도 공간에다 갑자기 딱 터뜨려가지고 몇 분 정도는 다 그러면 이거 어떨까요? 그 화장실 안에 화장실 안에 우리 위생 변기에서 종이 커버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복면 커버 아니면 커튼처럼 내려와. 복면이 이렇게 아니 굉장히 그래서 복면을 이제 화장실 안에
네, 버릴 수 있도록 물에 녹는 재질로. 네, 너무 기발해. 근데 이런 아이디어까지 우리가 고민을 드린다는 현실이 높은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복면가왕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일단 얼굴만 가려진 거죠. 요새 보니까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자 화장실에도 몰카가 몰카를 설치하다가 잡힌 또 사례가 나왔더라고요. 동서울터미널 남자 화장실에. 그게 저도 SNS에서 그걸 보고 관련된 글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아니 동서울터미널 남자 화장실 괴담 이런 식으로 이제 퍼지는데 이제 왜 이렇게 남자를 찍었나 이랬더니 이제 그걸로 또 이제 음란 행위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남자분들이. 형제복전 때도 맞아요. 우리 한종선 씨가 또 그런 성폭력 피해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몰래카메라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 거죠. 피해자가 누구의 성별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 경찰청장님을 그렇게 안타깝게 속인 것도, 몰카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내가 그 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맞아요. 경찰청장도 자신있게 자기는 당한 적 없다. 근데 이 몰카에 대한 기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범죄 건수도 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경찰청 통계에서 보면 특히 성폭력 범죄,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전이 2006년에는 3.6%였는데 2015년에는 24.9%로 늘었고 또 범죄 건수도 보면 한 500건 정도에서 2006년도에 한 작년에는 5,000건, 5,185건 이렇게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너무 심하게 증가했는데. 네, 그래서 이 피해자들도 굉장히 늘고 있고 또 그만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나쁜 장난감을 주면 또 그게 막 습관이 되고 그게 퍼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호기심을 계속 자극하게 만들고 그거를 구현하기가 되게 쉬운 환경이 노출돼 있으니까 그냥 멀쩡한 사람도 그렇게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호기심으로. 네. 그래서 더 이제 지금의 환경이 되게 문제인데 정작 그렇게 실현을 해보는 사람은 그냥 호기심이나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당한 사람은 진짜 이 조회 건수 막 이런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인생이 거의 파탄이 나는 거.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겠죠. 진짜. 근데 이와 관련해서 또 굉장히 좀 무서웠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인터넷 장례업체 약간 이런 이름으로 동영상을 삭제해주고 댓글을 지어주고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내 동영상 지어달라 해서 업체에서 맡아서 다 삭제를 하고 삭제했습니다. 삭제했습니다 하고 딱 전화를 드렸더니 그 피해자분이 자살하셨다. 이런 너무 고통이 심하다는 이런 얘기겠죠. 정말로.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렵겠죠. 아유, 그럼요. 네. 참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좀 덧붙여서 좀 지울 수 있는 것까지도 좀 약간 또 강제적으로 좀 조항이 들어가게끔. 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종합대책을 마련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본인이 찾아다니면서 다 그런 거 청소해야 되고 이런 거를 완전히 그렇게 에 따른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죽을까 생각도 해봤었어요. 지난 5년간 개인의 성행위 영상을 특정 사이트에서 삭제해달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건수는 7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몰카는 약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렇게 설치해놓고 찍는 거라면 연인 사이에 찍었다가 나중에 그걸 유포한다든지 이런 것도. 근데 연인 사이에 찍는 것도 보니까 동의를 받고 찍는 경우도 있지만 또 연인 사이인데도 몰래도 찍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법을 만든 건 공중화장실 그거는 사실은 되게 미약하죠. 그러니까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좀 점검해달라라는 내용이어서 그리고 이제 그 리벤지 포르노 그것과 관련된 법을 이제 저희가 낸 건데 거기 그 성폭력에 관한 특례법 규정이 좀 애매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동의를 받지 않고 찍은 영상을 이렇게 유통시키면 벌을 받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로 사이가 너무 좋아서 본인들이 뭔가 자극을 받기 위해서 동의하에 여러 가지의 그런 영상을 찍은 것을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복수심으로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올리면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합의해서 찍었다는 이유로.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합의해서 찍었지만 영상을 유포시키는 거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법에 약간의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법을 만들어내놓은 상태예요. 박주민 의원님 네? 법사위잖아요. 네, 법사위요. 예, 이거 왜 동의 안 지켜지고 계신 거예요? 지난해 6월에 발의했어요. 문제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법안 논의가 참 잘 안 돼요, 법사위에서는. 그렇죠. 네. 그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 자체를 또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네. 의미 때문에 그런 거죠, 의원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사안의 심각성 자체를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거나 사람들로부터 좀 이렇게 포르노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되는 그 우려를 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오히려 이제 디지털 범죄라든가 맞아. 아예 성범죄라고 규명을 하자. 찍힌 여성은 내가 포르노 배우냐. 그렇죠. 왜 포르노라고 부르냐. 그렇죠. 나는 그냥 촬영을 당했을 뿐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리벤지라는 단어 자체도 뭔가 복수심이라는 거니까 뭔가 여성이 잘못했으니까 뭐 복수를 당한다는 느낌, 그 부정적인 느낌 그런 것도 좀 약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명명백백한 성범죄인데 그것을 마치 약간 유희적인 느낌이 난다거나 말씀하신 대로 이 여성에게 약간의 책임이 가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한테는 또 이게 각인이 잘 되니까 자꾸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것도 좀 의도적으로 바꿔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공중 화장실이요. 우리 뭐 지하철에 있는 화장실 이런 거 말고 우리 뭐 가게 같은 거 이용할 때도 그 큰 건물 안에는 공공 화장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식당 화장실이라든지. 네, 그런 데는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도 다 법에 이 법. 그렇죠. 저 의원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한정적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꼭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찍힌 부분이 어떤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동의는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내 동의 없이 유포가 됐다면 그것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법안인가요? 연인이 아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합의 동의하에 뭐 찍은 영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본인에게 뭔가 그런 수치심, 성적 수치심이나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인 경우에 동의 없이 그런 거를 유포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사실 제가 이번에 소송을 하면서 형사 고소를 했던 부분이 이 법률로 제가 그때 고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걸로 고소를 하는 게 좀, 이게 적절치 않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리벤지 포르노에 관련된 이런 법안인데, 왜 하느냐. 그래서 법정에서도 실제로 그 상대 측, 피고인 측 변호사님이 그렇게 판사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꼭 연인 사이가 아니어도 수많은 인간관계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촬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배포는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문제가 되는 건 도대체 어떤 법안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인 것 같네요. 더 리벤지 포르노라는 표현이.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관계가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찍은 영상을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걸 유포시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고 그렇죠. 작년 9월에 발의하셔서 현재는 법사위에 와 있다. 그렇죠. 그 법의 내용은 자기가 동의해서 찍은 영상이라 할지라도 유포 시에 또다시 동의를 구하지 않을 경우에 무조건 처벌이 되는. 그렇죠. 이렇게 핵심은 바로 그건 거죠. 네. 자기가 찍은 영상이어도.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저도 화장실 갈 때 요즘 좀 체크를 합니다. 이제 특히 공중 화장실 갈 때 구멍 없나? 뭐 이렇게. 네, 맞아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특히 굉장히 무서워요. 요즘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흔적이 있다 그러면 다른 칸 가고 이렇게 되던데, 야, 이 몰카 찍는 카메라가 정말 너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못 잡아내겠더라고요. 뭔지도 모르겠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몰카 3개나 있네요. 뺐지? 배지가. 몰카 아닙니까? 이거예요. 아, 그래요? 여기 몰카 있어요. 몰카가 있다고요? 그럼요. 이건 공개된 카메라고. 네, 공개된 카메라밖에 안 보이는데. 그럴 리가. 네. 아니, 오늘 브로치 차고 오신 게 혹시 몰카. 좀 반짝이지 않아요? 리액션을 위해서. 이겁니다. 오, 세상에. 네. 어떻게 날 이것 찍고 때문에 있었네. 깜짝 놀라신 건데, 이거 네. 보세요. 카메라. 무섭죠? 이거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더라고요. 꼭 무슨 제가 광고하는 느낌이어서 사실 기분이 별로인데. 기분이 별로입니다. 근데 이게 물통으로 생각하지 어떻게 카메라가 그럼요. 나는 더 웃겼던 거는 이제 제가 구매를 안 한 거라서 근데 세상에 이게 물을 먹을 수도 있어요. 네. 어머나. 정말요? 야, 그러면 더욱더 의심을 안 하겠네요. 제가 이거 먹었다니까요. 딱 놓고 뭐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 웃긴 게 이게 종이잖아요. 네. 이게 종이라서 이게 해질면 또 쓰라고 이 종이가 한 10장이 진짜요? 10장이 같이 와. 그거 충격이다. 충격이죠. 이거 네. 새로 한 거예요. 이렇게 자꾸 만지니까 이게 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바꿔서 종이를 붙일 수 있게. 그런 서비스까지. 네, 서비스까지. 신기하다, 정말. 이게 가격도 되게 뭐 비싸지 않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거랑 제가 네. 또 하나 가져왔는데 세 개. 오늘 뭐 가게 차리셨습니까? 가게 차렸습니다. 이제 이게 그때 히트친 건데 이거를 위원장님 책상에 딱 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로 촬영한 영상을 이제 그 경찰청장님이 저는 당한 적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당하셨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이걸로 찍은 사진을 저희가 이렇게 보여줬고. 청장님은 이 몰래카메라 피해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없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이 현장에 설치한 위장형 카메라를 통해서 청장님 쪽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위원장님 옆에 있는 탁상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살짝 올려놨더니 아무도 모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모텔 같은 데도 이런 식이 얼마나 시계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술 마시면서 막 맥주병에 이렇게 설치해놓고 술자리 다 내가 안 괜찮다, 괜찮다. 맞아요. 술자리에서 제일 구박받는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뭐, 다 찍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 완전 너무 싫어요. 완전 싫죠. 술 취한 다음에 제일 무서운 거 뭔지 알아요? 괜찮아, 너? 왜냐면 어젯밤 아주 잘 놀더라. 이러면서. 어젯밤 점점점? 미치거든요. 이거 쨌는데. 그러면서. 맞아요. 근데 짜고 칠 때가 더 무서워요. 선배들 왔으면 선배들이 짜고 치고, 짜고 다. 어제 너 저 장난 아니었다. 아무도 얘기 안 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야, 너 장난 아니었어. 아니야, 모르는 게 나아. 그러니까, 막 등 뒤에 땀방울 막 이만한 거. 저 예전에 그런 일도 겪었어요. 술 먹고 술을 되게 많이 마셨는데 친구가, 남자애가 갑자기 너 어제 기억나니? 나한테 고백했잖아. 제가 깜짝 놀라서 진심으로 생각해봤어요. 내가 그랬나? 전혀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정색하고 내가 아무리 술 취했어도 그럴 일은 없었을 것 같아. 근데 얘가 어떻게 알았지? 말이야. 진짜 무서운데. 또 뭐 하나 들고 오셨는데. 이거는 이제 많이들 이건 아시더라고요. 차키. 아니요, 그래도 저는 깜짝 같아요. 진짜. 네. 차키. 그리고 또,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한 5년간 신모델이 153종인가? 뭐, 그렇게 나오는데요. 해마다 창조경제, 창조경제도 여기서만 창조가 일어났어. 나사못? 뭐 이런 나사못.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옷걸이? 우리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아무리 우리가 살펴본다고 해도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사못 이런 걸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화장실에 가방걸이 같은 거에 뭐 있으면 알 수 없는 그림에 거고. 이렇게 살짝 붙어 있거나. 아니, 놀랍다. 저런 몰카가 설치되어 있던 걸 점검하는 기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시리즈로 사실 준비해서 국감에서 또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 탐지기도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등록제가 필요하다 사전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게 두 가지 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렌즈형도 있고 전파 탐지기처럼 하는 게 있는데 문제는 렌즈는 이게 수직으로 그게 눈이 맞아야 된대요, 눈이 서로. 그래야만 감지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단속을 해봤거든요? 단속 건수가 몇 개나 될지 아세요? 아니, 어디를 점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면 화장실이나 뭐 여러 군데를 몰래카메라를 단속을 해봤는데, 단속 건수가 0건이에요, 0건. 거의 단속이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통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형태 탐지기로 다 해도 다 해도.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죠. 렌즈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100만 원이 넘어서 제가 못 가져왔어요. 이건 세 개를 사도 10만 원인데. 의정 활동비가 부족하시다. 진짜. 나도 박지민 의원처럼 완판으로. 근데 그 탐지기는 하나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전파는 주변에 전파를 이렇게 방출하는 기계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매일 핸드폰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법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지자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공중화장실 점검하라는 건데 그럼 법의 실효성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효성을 효과를 맞추기가. 근데 이제 어쨌든 좀 화장실 자체는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직접 눈으로 가서 체크를 하면 훨씬 좀 찾아내기는 쉽죠. 그러니까 또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특화된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그렇죠. 통념적으로 선례들을 이렇게 알 테니까. 아니 이번에 국감도 화제가 됐었던 게 사실은 저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모른 척했을 뿐인데. 훌륭한 진행자들이신데. 따로 또 화제가 됐었던 게 EMP 휴대용 EMP 기계예요. 전자 강하게 팍 발산해가지고 주변의 전자기기를 마비시키는 거를 또 심상정 의원님이 들고 나와서 시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심상정 의원은 아닌 것 같은데. 손바닥 크기의 EMP 충격기를 스마트폰에 대고 작동하자 금방 휴대전화가 먹통이 됐습니다. 북한 EMP 공격의 위험성을 직접 보여준 겁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보셨죠? 화면이 그냥 꺼져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이네. 맞박인 줄. 근데 그러면 그런 법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를 바꾼다. 박주미 송채경화의 법 바리바리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21 송채경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 읽어주는 남자 박주민입니다. 네, 의원님. 어릴 때 꿈이 뭐였나요? 아주 어렸을 때는 저는 커서 이제 장사를 하고 싶었어요. 장사, 사업. 돈 버는데 소질이 있다고 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아, 그래요? 좀 약간 어릴 때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신 건가요? 특별히 용돈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주 가난한 집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시기였냐면 장난감이 그 당시에 없었잖아요. 막 졸라서 장난감을 하나 얻으면 조금 갖고 놀다가 그걸 친구한테 빌려줘요. 돈을 받습니다. 하루에 얼마 막 이렇게.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또 새 장난감을 삽니다. 또 빌려줍니다. 와, 사업수단이 굉장히 대단하셨네요. 아주 지독한 놈이었어요. 그럼 이 얘기 하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대본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네, 보면 오늘 또 나와주신 게스트분께서 성함 때문에 떠오르스 밖에 없는 이 단어 미스코리아. 별명이 왠지 이분은 미스코리아였을 것 같은. 예전 지금 미스코리아가 없죠. 사실 없는데 거의 미스코리아 있어요. 지금도 있나요? 있어요. 아니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거의 없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거의 갖지 않아가지고. 신만 뽑고 안 뽑아. 이한이 이런 분들 다 미스코리아 출신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이한이 씨는 또 다 기억하시네요? 아니 어제 오늘 계속 검색순위 항상 위에 올라가 계시던데? 아, 그러시군요. 이한이. 그래서 미스코리아 저 어릴 때 많이 보던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진선미 의원님 처음 뵀을 때 딱 그 생각이 났어요. 진선미. 미스코리아 하면 또 진선미잖아요. 제 이름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너무 상투적이시네요. 작가님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작가님. 너무 자주 됐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색다를 줄 알았더니. 이 상투적인 여건에서 제 꿈을 물어본 거예요? 저 대본에 이렇게 꿈이 있어요. 혹시 미스코리아가 아니지? 송채경화 기자는 별명이 동맥경화였나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전 이거 보고 아까 뒷목 잡는 줄 알았어요. 할까 말까 저 엄청 망설였는데. 작가님이 지금 경화 중입니다. 네, 아무튼 정식 소개해드리자면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님 나와주셨고요. 네, 방송인. 반갑습니다. 네, 방송인 곽현아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 많이 들으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아유, 힘들었어요. 뭐 정숙현이냐고. 허학추, 막 이렇게 농담하고. 아, 그때 애들이. 당시에? 그렇죠. 어릴 때는. 그러니까 이게 반대하면. 못 알아듣는. 네, 심지어 여기 작가님께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미스 코리아는 아니고 의정 코리아 진이다. 아니, 굉장히 작가님이 팬이시라고. 이게 뭔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 의원님 팬이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의정 코리아. 되게 진작 나올 걸 그랬어요. 그 진선미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실 법안이 이른바 몰카
예방법이라는 법인데 이거가 관련된 법안이 총 3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직 발의가 안 된 법안이긴 한데 먼저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그다음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거는 이제 이미 발의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곧 11월에 제정하실 예정이신 위장형 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3가지가 관련된 법안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몰카에 대한 많은 분들의 그 불안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여성이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남성들보다 엄청 높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다가 지난번에 소라넷, 그러니까 몰카가 이렇게 만연하게 된 배경은 결국 그것이 유통하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소라넷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이트에서 그게 유통이 됐던 건데 그게 폐쇄가 됐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더 기대가 많아지신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몰카에 대한 우려나 이런 거를 자꾸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좀 약간 사명감 같은 게 막 생기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최근에는 뭐 그런 몰카도 있지만 또 리벤지 포르노라고 은밀한 동영상을 불법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